도산 안창호 선생의 설교를 듣고 윤동주 시인과 중학교 시절을 같이 보냈으며 황순원 작가는 선배였던 그러나 지금까지 살아계신 김형석 교수님. 김형석 교수는 현재 나이가 103세로 아직까지도 정정하시고 말씀도 잘하시는데요. 지금까지 김형석 교수님의 건강 비결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음식을 연구하고 역사를 엮어 재미있게 소개해드리는 음식사학자 미궁입니다. 김형석 교수님의 건강 비결은 여러 영상 매체에서 소개되었지만 제가 생각하기엔 김형석 교수님의 아침 패턴이 장수의 비결이라고 생각됩니다. 아침에 드시면 좋은 또는 하면 좋은 것들 여러 가지로 탁탁 꼽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눌러주세요. 가장 먼저 하면 안 되는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 공복에 처음 식사를 하실 때 국물에 밥을 후루룩 말아 빨리 드시지 말라는 점입니다. 아침 공복, 점심 공복, 저녁 공복 중에 특별히 아침 공복 식사가 중요한 이유는 밤새 10시간에서 12시간까지 위장이 빈 상태에서 잠들었다가 잠에서 깬 후 위장이 민감할 때 처음으로 음식을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공복 상태에서 먹는 음식과 습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공복 상태라면 음식을 선택할 때 몸에 자극을 주지 않으면서 영양소 흡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음식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은 밤새 자는 동안에도 수분 부족에 시달립니다. 만약 춥게 주무셨다면 피부를 통해 수분도 배출되기 때문인데요. 수분이 모자라니 혈액이 끈끈해지고 건강에 위협도 생깁니다. 겨울밤 그리고 새벽에 유독 심장병, 뇌졸중 환자의 사망이 많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기상 직후에는 미지근한 물을 드시고 혈액의 점도를 좋게 하고 자는 동안 축 처진 몸이었던 신진대사를 끌어올려야 합니다. 뜨거운 물이나 차가운 물은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된다면 몸의 온도를 맞추기 위해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쉽게 피로해집니다. 그래서 미지근한 온도의 물을 마시는 게 좋다고 하는 건데요. 그런데 이 미지근한 물을 마시기 전에 한의학 박사들도 제안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습관, 죽염 가글입니다. 바로 천연 소금으로 만든 소금물로 입안을 가글하는 것인데요. 기상 후 양치로 입안에 머문 세균을 제거하거나 혹은 천연 소금으로 만든 소금물로 입안을 헹궈주는 것은 학교에서도 치주질환 혹은 충치에 효과가 있다고 가르치는 이미 검증된 사실입니다. 죽염으로 소금물을 만드는 방법은 따뜻한 물 200ml, 죽염 한 큰술을 넣고 녹인 다음 30초 정도 가글해 주시면 끝입니다. 정말 간단하죠? 주의할 점은 절대 시판 가글을 사용하지 마시라는 것이죠. 약국이나 편의점에서 파는 가글은 구강세균을 99% 박멸해 줍니다. 아주 좋은 것 아니냐고요? 네, 너무 좋죠. 너무 좋아서 문제라는 겁니다. 효과가 너무 좋아서 입안에 있는 모든 세균을 죽여버립니다. 우리 입안에는 약 6천여 개의 세균들이 살고 있는데요. 세균 말고도 우리 몸에 있는 유익균도 있습니다. 흔히 유산균이라고도 하죠. 문제는 시판 가글을 사용할 경우 입 안에 있는 유산균, 유익균까지 모조리 말살시켜 잇몸이 병들게 하고 혓바늘이 돋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반드시 소금물로 가글하시는 방법을 권해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가글을 한 후 아침 식사를 하셔야 되는데요. 두 번째 건강 습관을 공유합니다. 아침부터 연기 나는 요리를 하지 마세요. 아침부터 식용유를 두르고 달걀 후라이를 하시나요? 아침부터 볶음밥을 만드신다고요? 혹은 아침부터 생선을 구우시나요? 이렇게 하면 환풍기를 켜도 집안에는 요리로 인한 연기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창문을 열면 미세먼지가 있고 실내는 볶은 요리 때문에 폐 건강에 적신호가 켜질 겁니다. 우리는 위 건강을 생각하는 만큼 폐 건강도 생각해야 하는데요. 수십 년간 요리 연기에 시달리면서 장기간 식당 주방에서 일한 여성들은 연기에 더 많이 노출되어 60세가 넘으면 폐 건강에 적신호가 켜질 확률이 높아집니다. 중식당에서 일하는 화교분들은 중년에 주름이 많고 일찍 생을 마감한다는 기사도 있으며 레스토랑 셰프가 빨리 활력을 잃고 한 발 물러서는 것도 그 이유입니다. 굳이 아침에 생으로 먹어도 좋은 음식이 많이 있는데 아침 공복 식사부터 굽거나 튀기는 음식을 드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세 번째는 밥 먹는 속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침 공복에는 밥을 국물에 말아서 빨리 드시지 말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저 또한 그랬었는데요.
입안에서 음식물을 소화하는 침과 음식이 잘 섞이지 못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음식을 충분히 씹지 못하면 위장으로 통째로 넘어가니 위장 장애를 유발시키고 소화액이 물에 희석되어 버려서 소화 기간도 길어지고 결국엔 신진대사에 무리가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한 천천히 먹는 사람보다 국에 밥을 말아 먹는 사람들은 섭취 열량이 더 많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어떻게든 위산이 해결해 주겠지라는 생각은 결국엔 치명적인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소화가 쉽지 않은 만큼 위에서 더 많은 위산을 분비시키는 것은 사실이죠. 또한 액체와 음식의 결합은 식도 안에서 가스 거품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결국엔 국에 밥을 말아먹는 행동을 몇 년 동안 이어오면 식도염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 공복엔 특히 뭐든지 천천히 식사를 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 건강 비결입니다. 커피와 탄산수는 너무 먹고 싶다면 가장 마지막에 드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정신을 차리고 싶어서 탄산수나 커피부터 마시는 것은 정말 몸에 안 좋은 습관입니다. 특히 공복 상태의 커피는 위염이나 위궤양을 악화시키기 때문이죠.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은 위산 농도를 높이고 위산 분비를 촉진시킵니다. 뱃속에 음식물이 없는 상태에서 위산이 분비되면 위궤양이 생길 수 있습니다. 탄산수도 같은 맥락입니다. 어느 인터넷 기사에 보면 아침 공복에 탄산수를 마실 때 쾌변을 유도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이는 절대 잘못된 정보입니다. 공복에 탄산수를 드시면 목부터 따끔거리고 자극이 느껴져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위경련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건강 습관은 감자입니다. 다이어트를 위해 닭가슴살이나 고구마와 샐러드를 챙겨 드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구마는 공복에 섭취할 때 혈당을 급격하게 증가시키기 때문에 고구마보다는 찐 감자가 더 좋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장수하고 계시는 103세 연세대 김형석 교수님은 아침마다 삶은 감자를 먹는다고 언론에 소개된 바 있습니다. 감자는 단순한 탄수화물 덩어리가 아니라 실제로는 필수 아미노산을 비롯해서 비타민C, 펙틴, 칼륨, 마그네슘 등 굉장히 다양한 영양소를 가지고 있는 단단한 식품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사과를 드셔도 좋습니다. 사과에는 섬유질이 많아 장 운동을 촉진해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죠. 사과를 가까이 하면 의사를 멀리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과에는 펙틴, 칼륨, 비타민,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특히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출 뿐만 아니라 장 기능을 활발하게 해 변비도 예방하죠. 중간 크기 사과를 섭취하면 하루 섭취량 14%에 해당하는 비타민 C를 섭취하게 되는데 이는 면역력 증진에 크게 기여합니다. 하지만 이건 사과의 효능이고 사과를 아침에 공복에 꼭 먹어야 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공복에 사과를 먹으면 소화하는 데 에너지를 많이 쓸 필요가 없을 뿐더러 몸을 정화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사과를 부디 깨끗하게 씻은 후에 껍질째 드셔보세요. 반드시 껍질째 드셔야 영양분의 80% 이상을 섭취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일곱 번째 건강 습관입니다. 너무 속이 쓰려서 사과를 빈속에 먹기 힘들다면 양배추즙을 먹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위장은 무척 민감한 상태일 겁니다. 평소에 위염이 없는 사람도 아침에 일어나면 속쓰림 같은 걸 느끼시는 분들이 왕왕 있을 텐데요. 사과를 먹으면 식이섬유 때문에 위장 운동이 활발해져 속쓰림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양배추를 먼저 드신 후에 사과를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위를 튼튼하게 해주는 것은 양배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생양배추를 드시기엔 아리다는 분도 계시고 너무 버겁다는 분도 계십니다. 삶아도 열에 끄떡없는 감자와는 달리 양배추는 삶으면 굉장히 영양소가 빨리 파괴되는데요. 오래 삶지 않고 살짝 데치거나 즙으로 드시면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시간도 없는데 양배추를 데치는 게 너무 힘들다면, 너무 번거롭다면 양배추즙이라도 사서 6개월간 꾸준히 드시면 몸이 변화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양배추는 사과 못지않게 공복감을 해소하고 포만감을 오랫동안 유지하게 해주는 음식이기 때문에 아침 식사 메뉴로 정말 좋습니다. 또한 만성 위염에 시달리시는 분들은 꼭 아침에 양배추즙을 사서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여덟 번째 건강 비결입니다. 아침에 빈속에도 부담 없는 당근과 단호박을 드셔보세요. 몸이 산화되는 것을 막는 항산화 효과가 뛰어난 베타카로틴 성분은 발암물질로 인해 폐에 염증이 생겨 암으로 발전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특히 당근에 들어있는 베타카로틴 성분은 유방암, 자궁경부암에도 도움을 주고 혈관의 염증을 줄여주는데요. 이미 이 당근의 효능은 저의 많은 영상에서도 소개한 바 있습니다. 자, 이제 건강 비결 9번째입니다. 삶은 달걀 또한 좋습니다. 삶은 달걀은 특히 아침 공복에도 자극이 덜하기 때문에 위 점막에 부담이 없고 질 좋은 단백질, 필수 아미노산이 많아 근육 유지에 좋습니다. 눈의 망막을 보호하는 루테인 성분도 들어있죠. 영양소가 골고루 함유된 완전 식품으로 꼽히는 이 달걀은 어린이 성장 때부터 노인 치매 예방에도 효능이 있습니다. 물론 단백질뿐만 아니라 항산화 효과를 가진 비타민 A, 비타민 E, 면역 증진을 돕는 비타민 D도 있습니다. 뼈를 튼튼하게 하는 칼슘도 물론이죠. 마지막 10번째 건강 비결입니다. 견과류입니다. 견과류, 특히 아몬드는 식물성 단백질의 대표주자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단백질을 섭취하려고 할 때 붉은 고기를 많이 찾습니다. 즉 돼지고기나 소고기죠. 이런 돼지고기나 소고기는 혈액 속의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 수치가 높아지면 혈액이 조금씩 끈적이는 상태로 변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탁해진 혈액은 성인병 유발과 함께 심근경색, 뇌출혈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몬드, 땅콩, 호두 이런 견과류엔 혈관에 좋은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죠. 불포화 지방산은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줄여서 혈관 질환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특히 아몬드는 지방 함량은 매우 높은 편이지만 위산 분비를 악화시키지 않는 슈퍼푸드입니다. 어떠신가요? 아침에 드시면 좋은 음식들이 우리 주변에 정말 많죠. 한편으론 머릿속이 복잡해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섭취하려고 노력하기보다 하루 한번 양치로서 하루를 시작하고 서서히 자신만의 루틴을 만들어서 감자도 먹어보고 양배추즙도 구매해보시고 여러가지 방편으로 건강을 체크하면서 몸의 활력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몸은 반드시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더 많은, 더 재미있고 알찬 정보와 역사를 원하신다면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그리고 함께 건강하고 싶은 지인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는 음식사학자 미궁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